입찰 당일 해야 할 일, 입찰 하루 전 입찰하실 사건을 매각할 법원까지 동선과 이동 시간을 확인하셨죠? 자, 이제 출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되 자가용을 가져가야 한다면 법원 주차장은 항상 협소해서 오부제가 실시 중이므로 차량 끝번호 자리가 오부제에 걸린다면 그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자, 법원에 도착하셨다면 경매법원을 찾아서 고고싱 하십니다. 경매법원이 어딘지 어떻게 알고 가냐고요? 눈에 띄는 법원 직원 아무에게나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 경매법원의 입찰법정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매법원은 통상 매각 예정 시간 시작 시점으로부터 10분 전후 입찰법정 출입구 근처에 설치한 게시판을 통해 당일 매각할 사건의 목록을 공시합니다. 만약 그 매각 목록에 여러분들이 입찰하려던 사건이 빠져 있거나 혹은 변경, 취하, 취소 등의 표시가 있다면 아쉽지만 조용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입찰 하루 전에 이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나 해당 법원의 민사집행과 계장님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인하셨다고 해도 간혹은 매각 당일 오전부터 법원에 불이 나게 쫓아온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취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도 가끔 당하는데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 참 다행이다, 아주 잘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 입찰자 본인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내가 입찰하려 할 때 취하고 난리야, 하려면 진지하게 하지, 이렇게 불평을 해봤자 좋아질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내가 입찰할 사건이 정상적으로 매각할 예정임을 확인하셨다면 댁에서 미리 작성을 하셨든 당일 법원에서 입찰 서류를 교부받아 작성하셨든 입찰표 제출 마감 시간 내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제출을 한 후에는 잦은 통화를 해야 할 일이 없다면 경매법원 내 방청석에 차분히 앉아 결과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참, 대기하실 때 종종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사람 등을 보는데요. 최대한 경매법원 내 질서를 유지하는데 협조해야겠죠. 그래야 선진 국민이니까요. 자, 이제 다른 사건들이 매각되는 것을 재미있게 지켜보시다가 대기 중 내가 입찰한 사건의 매각 순서가 되면 입찰 봉투를 제출할 때 떼어놓은 수취증과 신분증을 준비하고 법대 앞에 나가시면 되는데요.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시면 매각을 실시하는 법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할 것은 작성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만 교부하는 매수신청 보증금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수신청 보증금 영수증은 만약 경락자금 대출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채권자 측에서 요구하니 잘 보관하셨다가 그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원에다가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참고로 안타깝게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되셨다면, 즉 2등 입찰자였다면 집행관님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겠는지 묻는데요. 차순위 매수 신고제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기일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재매각을 하는 것보다 보다 신속히 매각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가지는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구체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자격은 최고가 매수 신고 가액에서 해당 사건의 매수 신청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게 입찰가를 제시한 사람에 한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또 자격이 돼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다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매각 대금 납부 기일까지 법원에 맡긴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한다는 점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보람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 납부를 해버린다면 괜한 기회비용만 날리게 되는 꼴이 됩니다. 이후에 찾아보니 더 좋은 물건이 있을 수 있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바람에 같은 사건을 다시 도전하게 된다면 보다 낮은 금액에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이후에는 이젠 경매법원이 매각 허가 결정을 하는 7일과 그 결정을 확정하는 데까지 7일, 총 14일을 대기하셨다가 대금 납부 기일이 정해지면 적당한 때에 대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죠. 대금을 납부하는 시점도 경락잔금 대출 상품을 사용하신다면 언제 납부하느냐에 따라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시점도 달라질 텐데요. 각각의 경매사건 이해관계인의 상황에 따라 서둘러서 잔금을 납부해야 될 경우나 아주 천천히 마지막 날에 맞춰 납부해도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살펴서 잔금 납부를 하신다면 많게는 몇백만 원의 이자도 아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입찰 당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보다 상세한 내용 중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19 옥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